안녕하세요. 빌라지식인 선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전 그리고 신청 후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이미 신청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쉽게 말해서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세 사기다, 역전세다 해서 이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는 건수가 좀 많아졌는데요. 뉴스를 보면 아시아경제뉴스에서는 전국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지난 6월 달에 4,000건을 돌파했다고 이렇게 나와지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부동산 운영하면서 보면 이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점점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해서 국토부에서는 최근에 2023년 7월 19일부로 주임법을 일부 개정을 했어요. 개정한 내용은 기존 임대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도 송달을 회피하거나 또는 임대인 주소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을 경우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없었고 더불어 대항력 그리고 우선 변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사를 못하고 임차권 등기명령이 송달될 때까지 임차인이 기다려야만 됐어요. 근데 이렇게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거는 이제부터는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기만 하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임대인한테 송달되는 기간, 이런 시간들이 조금 많이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 또한 국토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지금 전세 사기다, 역전세다 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매일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이런 좀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전에 주의사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해서 법원을 가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신청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 준비를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임대인한테 임대차 계약이 종료할 것임을 알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런 자료들이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는 자료 또는 계약 해지에 관련된 내용 증명이나 문자 등등의 증빙 자료를 먼저 준비를 하신 후에 법원에 이렇게 필요 서류를 같이 첨부해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접수를 하면 이렇게 임차권 등기가 이렇게 법원에 접수를 하면 등기부등본에 표시가 되는데요. 제가 아는 매물지에 이제 임차권 등기명령이 된 사례예요. 이 사례를 이 등기부등본을 보면 내용은 지금 을구에 임차 보증금이 얼마인지 나왔고요. 그리고 범위가 기재되어 있는데 요거는 어디 빌라 몇 호 그리고 전용 면적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고요. 임대차 계약일 그리고 주민등록 그러니까 확정일자나 요런 주민등록일자 전입신고 요런 일자가 표기가 되고 그리고 점유계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살았는지 임차인이 언제부터 살았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확정일자
날짜가 기재가 되고요. 임차권자, 임차권자, 즉 이제 세입자 이제 뭐 이름하고 주민번호 앞에 6자리, 이런 것들이 이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하면 이런 것들 이제 등기가 될 때까지 등기가 되면 이런 내용이 등기부등본에 보여지는데요. 신청한 후에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이사를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는 앞서 제가 방금 전에 등기부등본 보여드렸다시피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하고 이사를 가시는 게 우리 뭐 우선 변제권이나 이런 대항력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뭐 보통 한 1주에서 한 2주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필히 이사를 바로 가시지 마시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한 후에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어 있는지,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갑구가 아니라 을구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지 필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신 후에 이사를 하시는 게 낫고요. 두 번째로 간혹 가다가 이제 종종 그런 부분이 발생이 돼요. 임대인께서 우리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한 후에 등기까지 다 되어 있고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를 주겠다. 일부를 주겠다 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임차권 등기를 해지해달라. 그러니까 요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렇게 요청을 해서 그냥 믿고 이렇게 해제를 해준다면 보증금의 일부만 지금 받은 거지, 혹은 구두상으로 이야기만 들은 거지 보증금을 받지는 못했잖아요. 보증금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후에 해지를 하면 그리고 나서는 대항력이나 이런 우선 변제권은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대인께서 일부를 돌려주겠다, 혹은 해제를 한다면 돌려주겠다라고 제안을 하면 이런 부분은 마찬가지로 보증금을 먼저 받고 해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소중한 보증금 자산을 지킬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임차권 등기 후에 이런 부분 질문들이 있어요. 임차권 등기 후에 이사 갈 곳을 따로 정하지를 못해서 계속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느냐, 그 집에서 거주를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거주 가능해요.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사를 나가야 된다라기보다 집이 당장 이렇게 구해지지 못한 상황인 거면, 이사 갈 집을 구하지 못한 상황이면 그 집에서 계속적으로 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증금, 여기서 보증금 받을 때까지죠. 받을 때까지 거주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알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함에 있어 소요된 비용은 임대인한테 청구가 가능해요. 청구가 가능하고, 그리고 임대인 우리가 이제 거주도 가능하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후에 이렇게 등기부등본에 이제 기재가 등록이 이제 되어 있으면 이사를 나가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사를 나가게 된 후부터, 그러니까 임대인에게 우리 목적물, 그러니까 우리 전셋집이죠. 목적물을 인도한 날부터 연 5%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 또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주변에 조금 젊은 친구분들이 최근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좀 이렇게 드려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증금 반환 소송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면 소장을 첨부하고서 목적물을 인도한 날, 그러니까 소장 청구일부터 소장 부본을 청구한 날부터 우리가 보증금을 돌려받은 날까지 연 12% 이자를 이 부분 또한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해서 나는 이제 등기 명령 신청했으니까 이제 이사 나가도 돼. 그러고 그냥 나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주변에. 근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후에 뭐 이사를 가시든 혹은 그 집에서 계속적으로 거주를 하시든 거주를 하면 여기서 그러니까 인도한 날부터니까 거주를 만약에 하신다라면 이런 이자 부분은 받을 수는 없고요. 대신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소요된 비용은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이사를 나갔다라고 하면 목적물을 인도한 날부터 연 5% 그리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만약에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소장 부분을 청구한 날부터 청구한 게 아니라 송구한 날부터 소장 부분을 송달한 날부터 연 12%를 임대인한테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필히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고요. 최근에 전세 사기다 그리고 역전세다 해서 많은 분들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관심이 좀 많으시고 이런 접수하는 사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이거나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하신 분들께 도움이 조금 되었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도 여지없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더불어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제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